저는 이번 백엔드 멘토 맡고 있는 스터디 멘토 맡고 있는 정상규라고 하고요. 갑자기 세미나 부탁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기술 앞에서 목차에는 분명히 기술이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져왔냐면 사실 저도 백엔드를 아주 우연하게 들어왔고 왜 백엔드 듣는지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도 분명하지 않아서 다들 고민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사실 분야가 컴퓨터에는 많잖아요. 뭐 프론트, 백엔드, 이 웹 쪽이랑 더불어서 뭐 iOS, 안드로이드 쪽도 있고 뭐 더 넓게 보자면 AI, 머신러닝 쪽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세미나에 앞서서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면서 풀어가고 싶어서 일단 제 얘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백엔드가 됐냐면 일단 처음에는 저도 프론트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그 동아리 같은 데 활동하려고 면접을 보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백엔드에 지원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저한테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기터브에 올려놓은 제 연역, 뭐 경력 이런 비슷한 건데 사실 위쪽은 여기는 그 동아리 활동했던 거고 동아리나 뭐 다른 대외 활동했던 거고 밑에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동아리 활동 한 번만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백엔드 사람이에요. 근데 활동을 한 걸 보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한 게 프론트엔드, 두 번째가 백엔드, 세 번째 프론트, 네 번째 프론트, 백엔드, 다섯 번째 백엔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운영진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얘 왜 백엔드 지원했지? 라는 생각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왜 프론트 먼저 시작했냐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프론트를 먼저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찍먹만 하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찍먹 하려고 그랬는데, 운 좋게 저렇게 프로젝트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 개발 공부란 거를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었고, 딱 복학도 전에, 제대하자마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도 그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어, 그래서 어떤 그 자리가 모여졌어요. 그 선배들이랑 이렇게 있는 자리가 모여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뭘 선배들한테 물어봤냐면 나 뭐 공부해야 되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다 너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일단 프론트부터 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론트부터 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엔 프론트 하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데로 가도 되지 않냐. 사실 프론트 했던 경험이 나쁘게 쓰이진 않는다라고 해서 프론트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저는 프론트를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딱 프론트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고작 1차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1학년 때 디자인 같은 걸 조금 해봤었는데 포토샵 같은 걸 좀 다뤄봤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건가 하고 뭐 재밌겠다 하고 시작했던 게 프론트예요. 근데 우연히 운이 좋게도 2차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 들었고 그 선배들이 저도 껴줬어요. 프론트 멤버로. 그렇게 해서 프론트 멤버로서 고스가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운 좋게 그냥 프론트 들어와서 프론트 공부하고 프로젝트까지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운이 좋게. 근데 왜 이걸 다 버리고 백엔드로 갔냐? 라면 사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그런 인프론이나 이런 유튜브나 봤을 때 맨 처음에 보면은 뭐
투드리스트 만들기,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막 이렇게 써져 있고, 막, 아, 프론트랑 백엔드 둘 다 다룰 수 있다라고 강좌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리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 이거 어차피 노드.js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니까, 뭐 익스프레스를 조금 해보면 백엔드까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백엔드 공부까지 해야겠다고 시작한 공부였는데, 사실 그것도 다 리액트나 뭐 익스프레스나 다 찍먹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넘어와 보니까 저한테는 여기가 더 맞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백엔드로 넘어왔고, 저의 백엔드 맨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은 세오스였어요. 이게 제가 그때 세오스 면접 준비할 때 적어놨던, 노션에 적어놨던 글인데, 사실 이거 긴 글 다 필요 없고, 요약해보면 그냥 프론트를 하면서 보니까 백엔드가 더 중요해 보였다를 거창하게 풀어놓은 글이에요. 뭐 이렇게 백엔드 입성하게 됐고,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 이게 스터디도 하면서 배웠고, 사실 스터디를 하면서 배운 것보단 프로젝트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게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돼서, 뭐,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거, 얘가 제일 최신 건데, 세오스에서 프로젝트 한 걸 바탕으로 계속 그냥 제 생각에는 백엔드가 더 맞다가 생각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백엔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넘어서 어떻게 성장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오스라는 동아리를 통해 시작했는데 거기 원래 제 기수 때는 장고 스터디였어요. 장고를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다들 스프링 쓴다 하고 그런데 왜 장고를 할까 생각하면서 나는 프로젝트를 스프링으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딱 그때가 자바도 몰랐거든요. 자바도 모르고 스프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 스프링을 일단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죠. 뭐 정석이라고 불리는 김영한 로드맵 따라서 그냥 쭉 따라 들었는데 제가 이때 들었던 게 핵심 원리, 뭐 JP 기본이랑 1, 2 그렇게까지 듣고 생각했던 게 아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여기 있었죠 그때. 아 이거 내가 그냥 다 프로젝트 푸실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막상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니까 얘만으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로직까지는 짤 수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려면 로직 그 이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 세팅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그냥 쭉 떨어지고 이후부터 그냥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계속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면 딱 이 상태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를 보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돌리면서 찾아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구조도 똑같이 잡아버리고 그냥 제가 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조 따오고 뭐 에러 처리 같은 거 살짝 베껴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코딩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단 그 김영한 강의를 딱 끝난 순간이 가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인강을 뭘 보든 자유거든요. 보통 김영한을 필수 코스라 하는데, 자유라서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조언도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 특히 깃허브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는 동아리들이 되게, 여기 얘는 동아리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세 개가 그래도 현직자 많다고 소문난 그런 동아리인데 거기에 코드를 하나하나 까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잡고 뭐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짰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 코드를 분석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좋은 기능이 있네? 이러면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베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구나 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막 정리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특히 그 중에서 얘는 이 동아리에 속한 게 아니긴 한데, 이게 보스락 2차 프로젝트 이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어, 저는 이때 사실 서버로 참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프론트로 하게 됐는데, 그때 여기 서버에 되게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뭐, 아니, 되게 신기한 아키텍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도입을 해놔서 이걸 보면서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개발을 돌아봤을 때 저의 총평은 이 두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일단 1번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단 프론트를 먼저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프론트를 한 것도 후회를 안 하고 넘어온 것도 후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프론트로 해봤었잖아요. 일단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개발을 해봤던 경험이 그 백엔드로 넘어왔을 때 만족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프로젝트 할 때 이게 백엔드랑 그 프론트로서 그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둘 다 자기 문제 아니다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럴 때 프론트 제가 코드 까봐서 이거 문제인 것 같다 하고 찾아내주기도 하고 뭐 같은 기능을 프론트 백엔드에서 둘 다 구현해 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백엔드로서 후회를 안 한다는 이유는 사실 프론트를 그 안 하고 백엔드로 넘어온 이유 중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 숨겨진 이유는 사실 피그마라고 디자인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이게 피그마를 그 웹으로 구현해 놨을 때 그 미세하게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제가 예민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프론트를 안 하고 백엔드를 하는 게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운이 좋았다라고 적어놨는데 왜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자면 사실 시작이 제일 힘들어요. 프로젝트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든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뭐 백엔드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백엔드로 사실 넘어와서 처음부터 경력을 다시 쌓아가는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도 하기 힘들고 동아리도 막 들어가기 힘든데 운 좋게 세오스라는 동아리에 붙어서 그렇게 백엔드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발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후회는 없다, 운이 좋았다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얘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그 분야로 넘어가야 할까요? 라는 답변에 저는 이거 스터디 마지막 말에 하고 싶은 말에도 적어놨던 그런 글인데,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내가 이게 맞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어느 분야라도 살짝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진짜 아예 맨 처음 시작이다 하면 프론트로 해보는 게 프론트 쪽도 그 iOS나 AOS, 안드로이드 쪽 말고 그 웹 쪽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쪽이 더 뭔가 처음 진입하기에는 어, 러닝 커브라는 게 살짝 적어서 살짝 얕아서 백엔드보다 그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맨 처음. 근데 뭐 어디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자유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백엔드가 됐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디로 가는 거는 개인의 자유죠. 뭐 프론트로 갈 수도 있고 백엔드로 갈 수도 있고 AI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한 번씩 그냥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백엔드 멘토 정상훈입니다.